두 번째로 장안초등학교 이동규 교장 선생님께서 서천의 오늘과 내일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동성 교수님하고는 관계는 없어요. 관계는 없는데 사실은 제가 한산초에 있을 때 학교로 모셔서 그때 강연도 듣고 학부모님들을 만나서 작은 학교를 어떻게 살려야 될지 그런 것들을 나눴던 그런 인연이 있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건 서천 작은 학교의 오늘과 내일, 교수님하고는 차원이 틀리겠죠. 저는 실질적으로 서천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실상황을 좀 인식하면서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인식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15분을 정확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흐려서 조금 아쉽긴 한데,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저기 하얀색 집이에요. 네, 이제 논 가운데 집이 있죠. 제가 한산에 와서 살기 시작한 것은 지금 7년째 살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살고 있다가 교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한산에 이사를 해서 살고 있는데, 그 마을 속에 들어가서 실제로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어떻게 학교를 이루어 갈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실제로 이 마을에 현재도 살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 아침 운동을 하러 나갔다가 집에 들어가다가 이 사진을 찍었어요. 저기 보면은 저기 달이에요. 해가 아니라 달. 새벽이니까 달이었겠죠. 저 달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맑고 넓었던 꿈을 꾸었었는데 그 기억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저 광경을 보면서.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언제까지나 저런 꿈을 살 수 있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마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꿈이 아니길 바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한산이라고 하는 마을이 굉장히 유수가 깊고 서천에서 가장 먼저 생긴 학교인데 이 학교가 언제 없어질지 그런 고민을 하는 시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려면 학교가 안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포럼이 언제 시작됐냐면, 미니 포럼은 지난번 했는데 여기에도 이제 포럼 관계자들이 있는데, 사실 3-4명이서 한 2년 전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마을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서천의 마을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끼리 그냥 사적 모임을 하면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 이걸 조금 더 키워서 해보자 그러는 차에 이제 교육청에서 지원도 되고 하면서 이제 커지면서 실제로 포럼이 이루어지게 됐고 올해 시작이 됐어요. 민관학이 모여서 18명이 구성이 돼서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마을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런 논의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적정 규모 학교가 생긴 것이 작년에 이제 말은 나왔지만 실제로 두 학교가 폐교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급전환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마을 교육을 논할 때가 아니다. 학교가 없어지면 마을 교육 자체가 필요가 없는데 그럼 학교를 어떻게 살려야 될까라는 그쪽으로 이제 방향 전환을 해서 실제로 저희가 10월 11일 미니 포럼을 했어요. 그때 주제가 좀 암울한 주제였죠. 실제로 이 주제를 정한 이유는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나 학교나 모든 사람들이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주제가 암울하지만 저렇게 정해서 그때 토론을 했고, 오늘은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하자. 우리 서천의 실상이 이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희망적인 것을 품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희망을 가져가보자. 그래서 이 포럼이 오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부분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어떤 교육청 정책이긴 하지만 정확히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 계획이 작년에 발표됐고, 실제로 올해 9월에 어떻게 발표가 됐냐면, 적정규모 학교 기준 충남교육청은 학교 통합의 경우 지금 교육부는 60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학생 수 30명 이하의 공사립학교는 대상이 되죠. 물론 여기에서 의결 기준은 학부모 비율이 60%가 찬성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죠. 처음에 60%라고 했을 때 교육청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60% 넘는 게 굉장히 쉬울까 어려울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습니까?
굉장히 쉽죠. 그래서 저는 60%라는 게 너무 기준이 낮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설마 60% 이상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아까 교수님도 얘기했다시피 미래 주도형 적정규모도 육성을 하겠다. 그래서 초중고 연계라든지 그런 공동과제 연계라든지 이런 학교들도 이제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컸습니다. 분교장으로 만드는 조건이 2년간 신입생이 없는 학교나 2년간 교직원이 학생 수보다 많은 학교는 다 분교장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매년 3월 1일자 학교 현황 및 교직원 정원을 생각해서 이렇게 이듬해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죄송한데 이게 좀 화면 흐린데 실제로 저렇게 된 학교가 두 학교가 있었어요. 지금 다 아시지만 서남초와 문산초가 있었는데 그게 분교장 개편을 안 하고 학부모님 찬반 투표에서 통합으로 결정이 돼서 두 학교가 내년에 없어지게 됐죠.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래주도형 적정학교를 비인, 서면, 서도 그 지역 학교들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현재 상황이 적정규모 학교 그 학교들을 어떻게 통합하고 어떻게 해서 미래형으로 만들지는 현재 주민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정확하게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문산초하고 서남초가 폐지 확정이 됐고 내년도에 마산초하고 비인중이 위험한 거죠. 마산초는 신입생이 올해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없으면 분교장으로 개편이 될 신청이고 비인중은 교원 수가 많다. 그런데 여기서 희망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마산초 사례 잠깐 말씀드릴게요. 마산초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내년도에 신입생이 없으면 분교장으로 개편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청년 일자리 주택 청년 정확히 제가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았는데 네, 청년 보금자리 주택이 9채를 마산초 앞에 짓게 됐습니다. 현재 짓고 있고 그 중에서 4채가 2월에 완성이 된대요. 왜 갑자기 9채를 짓는데 4채가 완성이 되냐? 당장 신입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선 4채를 완성을 해서 그래서 농산어촌 유학으로 도교육청 추진하는 그 사업을 연계해서 받았는데 오늘 딱 얘기가 나왔는데 4채인데 5가정이 희망을 신청을 했대. 오히려 한 가정이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이렇게 노력을 해서 살아나는 학교도 있죠. 그렇죠. 그럼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산은 그래서 이렇게 분교장으로 될 위기를 지금 엄청난 노력을 위해서 군청과 도교육청과 학교와 노력을 해서 한 학교가 지금 살아나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쭉 제가 연역을 봤어요. 그동안에 폐교된, 서천에서 폐교된 학교가 17개, 중학교가 6개였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초등학교가 2개가 추가되면 초등학교가 19개가 폐교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되는 그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현재 학생 수가 잘 흐릿해서 보이지 않는데 하여튼 빨간 거 2개는 폐교되고 이제 폐교의 위기 그러니까 30명 이하인 학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현재 그런 상황이고 여기는 통폐합 대상이 되는 학교들이겠죠. 현재 상황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서천군 학생 변화의 추이를 보면 5년까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2028명이면 971명. 그래서 그래프는 하향선으로 보이고 있는데 자 이걸 보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100명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가 가장 높은 건 다시겠죠. 서천초. 그나마 100명 넘는 데는 장항초하고 장항중앙초 3개 학교만 그래프가 2에 올라가 있고 이 세 학교를 제외하고부터 이제 쭉 그래프를 나갔을 때 2025년도를 보면 60명 기준으로 해서 쭉 봤을 때 그 30명이 데드라인으로 봤을 때 빨간 선인데 그 밑에 2025년도에 그 밑에 있는 학교 숫자 보시고 그 다음 2026년도 30명 이하의 학교 2027년도 30명 이하의 학교 이렇게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8년도 29년도 30년 근데 여기서 특이한 현상이 발생이 되죠. 세 개 학교가 살아나고 있죠. 끝에 부분이 왜 살아나고 있을까요? 아까
청년 주택 이어지대가 그 지역에 현재 지어져 있잖아요. 거기 몇 채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많은 수의 주택이 지어져 있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아이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입학이 되면서 태학교는 살아날 수가 있는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서천이 현재 이렇습니다. 상황이. 그렇다고 선생님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서천, 솔직히 서천권 아닙니다. 제가 일부러 서천 내에 있는 프랭카드도 많이 붙어있지만 서천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붙어있는 프랭카드로 대신 갖고 왔습니다. 전단지를 가지고 다니는 선생님들이 있으죠. 현재 여기저기 학생 모집을 해서 프랭카드를 붙이고 학생 유치를 위해 학교 설명회를 카페에서 엽니다. 열으면 한 명이나 한 명도 안 오는 학교도 있어요. 얼마나 선생님들 힘드시겠어요. 카페에서 내년도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멋진 카페를 빌려서 있는 한 명도 안 와요. 설명회. 그랬을 때 그 선생님들, 준비한 선생님들 마음 어떻겠습니까? 학교별로 입학금, 축하금 주겠다.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해요. 작은 학교가 공동교육과정도 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학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신입생은 오질 않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학교에서는 참 답답하겠죠. 힘드시겠죠. 이런 일도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데 학생 유치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학교에서는 우리가 등 뒤에다가 학생 모집이라고 쓰고 현장을 쓰고 떠날까? 이런 고민까지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심각하죠? 또 하나, 서천군의 두 개 학교가 사라지면서 생기는 일종이 가장 힘든 일이 뭘까요? 두 학교가 사라지면 교사가 남겠죠. 이 교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되겠죠. 근데 폐교된 학교에 있는 교사가 떠날까요? 아니죠. 서천에서 그동안 서천 오랫동안 지켜온 가장 경력이 많은 선생님이 떠나게 됩니다. 그분들은 우울증에 걸릴 그런 마음도 우울증에 걸렸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서천에 어떤 교사가 남아있을까요? 향후에 어떤 교사가 서천에서 남아서 근무를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심각하겠죠. 자, 이제 조금 내일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는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마다 색을 뿜어내며 미래를 그려본다. 아까 이동성 교수님 말했듯이 학교마다 특색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학교별로 다 같은 것들을 해서는 안 되고 학교별로 예술중점학교, 생태교육중점학교, 다문화중점학교, 영어중점학교, 농어촌유학중점학교, 초중연계중점학교처럼 학교마다의 개성을 살려서 모든 학교가 개성을 살려나가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30분 이상을 이동하면서 그 학교로 보낸다는 것은 그 학교에 메리트가 있어야 보낼 수 있겠죠. 그 정도의 메리트를 가지려면 학교만의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그건 안 되겠죠. 민관하게 다 노력을 해서 학교별로 그런 특색을 살려주는 것들을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학교별로 우리 학교만 잘해야지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이 이것을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학교는 지금 이 특색이 있으니까 그쪽에 군청에서도 예산 지원도 해주고 하는 것들이 다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을을 빌려 쓴다라고 표현이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지금 그 마을에 있는 아이들을 가지고는 아까 접점 구매에 다 해당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어쩔 수 없이 다른 데 아이들도 와야 돼요. 와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마을에서는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우리의 학교가 얘가 예를 들어서 서천에서 어느 학교로 갔어요. 그래서 서천읍에 있는 애가 이 마을로 갔으니까 얘는 그 학교에 학생이지만 우리 마을 학생이 아니다라고 인식하면 누가 그 마을로 갈까요? 이 마을에는 이미 태어난 아들이 없어서 마을에 학교가 없어질 위기했는데 다른 데서 아이들이 왔어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것도 고민할 시점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우리 비록 어쩌면 서천의 창항에 제가 자꾸 헷갈리는데 한산에 디에고가 있는데 거기에는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개인별로 아이들하고 부모 결연을 맺어서 그런 활동도 하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우리가 그 아이들이 이 마을에 살지 않아도 주민으로 만들어서 그 아이들 함께 살아갈 그런 배움토로 서로 인정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담양에서 오신 우리 교감 선생님이 그 얘기도 하실 텐데 강원도에서는 에듀버스라는 것이 있었고 담양에서는 에듀택시라고 있어서 멀리 가더라도 모든 아이들이 멀리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을 수 있게 통학 여건을 조성을 해준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서리안 버스가 있으면 좋겠다. 서천에. 그래서 아침에 갈 수 있는 학교로 아침 1차 등교버스, 2차 등교버스가 있어서 버스 정류장처럼 인실이 정차 구간도 확보해주고 한산행, 비인행 지역별로 이렇게 운영하는 차가 있어서 버스 시간이 어려운 학생은 택시 운영해주고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는 교통 편익을 제공을 해주면 좋겠다. 이것도 굉장히 큰 여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뭐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서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15분이 끝났다고 스스로 알려줍니다. 다 끝났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일단 학교가 없어지면 다시 소생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일단 학교가 안 없어져야 되겠죠. 그러려면 당장은 일단은 학교가 사라지지 않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어떤 학교의 특색 과정을 살려서 하는 것들은 점차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것들은 좀 전에 얘기했던 통합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 함께 노력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교육적인 정주 여건 이런 것들이 마련을 통해서 서천의 미래가 보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서천의 작은 학교는 야생화처럼 피어나고 언제까지나 강물처럼 흐를 것이다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나는 큰 학교로 출근한다. 작은 학교가 아니라 규모는 작지만 마음이 큰 아이들이 있는 그런 학교로 그래서 따뜻한 만남이 있고 꿈을 함께 키워주는 학교 넓고 맑은 공간에서 풍성하고 여유롭게 성장하는 학생 각자의 빛깔에 맞춰 성장할 수 있게 우리들이 노력을 해줘야지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학교에 있는 프랭카드입니다. 항상 제가 걸어놓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들은 나부터 시작할 수 있다. 너나 나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있는 한 명 한 명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다고 하면 서천도 반드시 다른 지 못지않게 이따 발표하는 담양보다 더 그렇게 소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